수능 국어 문제는 비록 우리말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영어보다도 지문의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그 다루고 있는 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도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얘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서로 다른 두 글을 병치시켜 놓고 대비해서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어 문제를 풀 때는 가능하면 지문을 한 번 읽고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지 않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뭐 필요하다면은 지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고개를 그렇게 지문으로 돌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돼야 되겠는데 아마 첫 번째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지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글을 읽고 나서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키워드를 잡아낼 줄 알고 그 키워드를 쭉 쫓아가면서 변해가는 키워드를 통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해가면서 그 글이 지향하고 있는 점 또는 지향하고 있는 어떤 주장 또는 결론 같은 것을 파악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글에서 무엇을 얘기할지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암시적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데서부터 키워드를 발견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키워드는 영어나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니라 이제 복수개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어떤 사전에 정의를 내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그 정의를 내리는 어떤 주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정의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단어들이 또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글이 더 전개되면서는 글이 무엇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이 키워드의 변화를 통해서 또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고정시키지 않고 키워드를 확인해 가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어떤 키워드로 변해가면서 글이 전개가 되는지라는 것을 그렇게 파악하는 그런 힘을 계속 길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글을 쭉 읽은 다음에 눈을 감고라도 이 글이 무엇을 위한 글이며 또는 무엇을 주장하는 글이며 또 결론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많은 문장들을 많은 지문들을 읽어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옳았는지 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구나 또는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가면서 다시 지문을 읽는 연습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는 키 문장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핵심에 이 글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은 경우에
이 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2차원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본다든가, 또는 어떤 순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본다든가, 또는 각 어떤 그 키워드들 간의 관계도를 만들어서 화살표로 그 관계를 서로 표시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훈련을 별도라기보다는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또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게 어떤 키워드나 또는 중요한 문장들 찾아가면서 연필로 밑줄 긋고 하는 정도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공백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표나 흐름도라든가 또는 관계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그 사실관계, 내용 관계를 파악하고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마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그 방법을 반드시 쓸 것이고, 또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반드시 활용을 해서 훈련을 하고 또 실제 시험에서 그걸 적용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렇게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도표나 그림 같은 것들이 이 지문 속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별도의 보충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입을 해서 그것만 보고도 속의 내용이 어떠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아마 최선이 될 것입니다. 지문 속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속에 그런 도표나 또는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볼 때에 지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한번 쭉 이렇게 한눈에 봐서 그런 그림이나 도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지문을 읽으면서 그 도표나 그 그림에 그렇게 마찬가지로 뭔가를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입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다시 지문을 보지 않고도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이 국어 문제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키워드를 잡아서 키 문장들을 확인하는 것들,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이렇게 도표나 또는 순서도나 관계도 같은 걸 그려서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이 두 가지가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테크니컬한 것들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두 가지를 여하튼 기본적으로 지문이 어떠한 지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이 영어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내용을 대비를 시켜서 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조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특히 짧은 문장들이 아니라 국어 같은 긴 지문들에서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또는 인물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기술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이거 이해를 돕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그런 방법이고, 또 문제를
연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아주 10분 활용을 해서 이 글이 결국은 주장하는 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 라는 걸 찾아내는데, 그 대비를 활용하면은 키워드가 분명해지면서, 그리고 서로의 차이점이 분명해지면서 무엇이 이 강조점이구나, 얘기하는 바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데 상당히 쉽고 명확한 그런 성격을 띈다는 것을 알고 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유형에 따라서, 지문의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과학의 지문이냐, 아니면은 뭐 예술 방면이냐, 아니면 과학이냐, 기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나눠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기술 지문 같으면은 과학적 원리에 해당되는 것, 또는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술 같은 경우에 기술의 그 작동 원리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 이해를 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줄줄이 어떤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그 문제를 푸는 방법, 또는 뭐 일반적으로라도 글을 읽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지문이나 특히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것이 어떤 이론적 그런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과학에서는 그 작동 원리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 그것 자체로서 이 문제의 답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은 왜 안 되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 보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에 났었던 시험 중에서 만유인력에 대한 그런 설명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핵심인 것이죠. 과학 그 만유인력의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설명을 보면은 결국은 그 뉴턴의 그 만유인력의 법칙, 공식인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모 부분에 거리를 뜻하는 R의 제곱이 들어가 있고, 그 만유인력 상수 G가 앞에 나와 있으면서 분자 부분에는 두 물체의 질량, 예를 들어서 M1, M2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질량이 서로 곱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공식이 되어 있는데, 그 지문의 내용이 결국은 그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으면서는 자연스럽게 그 공식을 옆에다 적어 놓을 수 있다 그러면 R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M1, M2에는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공식을 써놓는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서 설명이 조금 복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그것이기 때문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삼투 현상 또는 삼투 조절 같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삼투 현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이구나 하고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그려놓고 그 해수어라면은 어떻게 물이 이동하겠는가, 담수어라면 또 어떻게 물이 이동하겠는가 라는 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물의 이동의 그 방향을 표시를 해 놓는다든가. 조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
과 반대로 어떻게 이 조절이 있어야만 이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그러면은 훨씬 이해도 쉽고 문제를 푸는데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인문사회 과목이거나 또는 자연과학의 지문들이거나 간에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글들이 보면은 진화의 관점에서 백그라운드에 진화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 인류의 생각이 변해왔느냐, 또는 생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화의 관점에서 변해왔느냐, 결국 진화했느냐라는 것들을 이 백그라운드에 두고서 쓴 글들이 매우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 속에 저 깊은 곳에 백그라운드에 넣어두고 지문을 읽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핵심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두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정도를 넘어서 문제가 쉽게 풀린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줄줄이 많은 것을 다 끌고 가면서 그 머릿속에 주워 담아서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써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핵심을 반드시 이해한 가운데 그 핵심을 중심으로 도표화해서, 또는 뭐 순서들을 그린다든가 또는 관계들을 그린다든가 해서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고 지문을 다시 보지 않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부단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선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